네, 그럼 지금부터 그룹 크리틱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학년도 광원대학교 우화수천시 팀장과 발표를 맡게 된 김병수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숲뿐만 아니라 도시 속에 사는 이 새나 고양이, 개 등과 같은 야생동물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주지 피난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동물들의 삶에 맞는 공간이 아닌 인간의 주거 공간을 상징화하여 스케일만 줄여놓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동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형태이며 이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할 때 인간의 시점이 아니라 자연 경관 속에서 연속성을 가지는 자연물의 일부가 되는 거주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징화된 공간을 덜어내고 대지만을 남겨 자연과 연속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 대지를 들어올리고 그 하부 공간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숲의 대지를 마치 두 개의 테이프처럼 뽑아낸 면제를 엮어내는 방식으로 구축했는데 엮는 방법을 택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면제를 엮어내면 양쪽에서 당겨지는 인장력만으로도 기둥이나 다른 구조체 없이 지지될 수 있어서 인공재를 최소화하여 유화감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면제가 엮이면서 동물들에게 맞는 스케일의 포켓 공간들과 사람들이 파빌리온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스케일의 공간들이 강약을 이루면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엮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 개의 면제를 수직 방향으로 겹쳐 엮은 후 네 개의 다리를 잡아당겨 대지와 연속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혹시 구축 과정이 다이어그램만으로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수직 수평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접어서 엮어내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에는 네 개의 다리를 당기게 되면 대지에서 뽑아져 나오는 것 같은 형상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벌린 다음 바닥을 진행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구조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형상입니다. 저희 광운대학교에서는 교내 시공을 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현실성의 문제와 만약 시공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구조와 재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와이어 메쉬를 양쪽에서 당기는 인장력을 이용하여 기둥이 없는 공간을 만들고 그 위에는 서울숲 대지와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 잔디 매트를 깔 계획입니다. 저희는 사람과 동물을 강제로 동시간에 위치시키기보다 이용 시간대를 분리해 줌으로써 조금 더 쾌적한 공생을 도모했습니다. 낮에는 사람에게 산책, 운동, 달리기와 같은 동적 활동을 하는 공원에서 하나의 그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자연물의 오브제로서 공생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 이후 늦은 밤이 되고 사람들이 떠난 뒤에는 새, 고양이, 개와 같은 작은 스케일의 동물들이 이 도시의 인공조명, 비, 눈 등을 피해 숙면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파빌리온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파빌리온의 모형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어, 잘 들었고요. 이게, 어,
그 전체적인 어떤 형태적인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일단은 만들어간 디자인 그 형태를 도출해가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매우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와이어 메쉬만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와이어 메쉬와 그 이제 잔디 이 실제 잔디를 이렇게 하려고 하실까요? 아니면은 인공 잔디 뭐 카페트나 뭐 이런 류를 보실까요? 이거는 하시면 전 인공 잔디가 아니라 실제 잔디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실제 잔디가 가능할까요? 실제 잔디는 이게 네, 한 그 최소 깊이가 있을 텐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무토롤이라고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흙과 이렇게 두께감을 가지고 있는 잔디 매트가 있다는 거를 파악을 했고, 그걸 이렇게 잔디 매트처럼 위에 철망에 얹어 놓으면은 이 잔디들이 실제 자라는 잔디들이 뿌리를 내려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철망의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철망을 그 뭔가 이게 받쳐줄 구조재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철망을 계획 그 잡아줄. 개념이 중요했던 게 네, 근데 그 철망 두 개만으로 일단 이 네 개의 다리에서 인장력으로 당기게 된다면 이게 설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종이로 스터디를 하면서 알게 됐지만은, 근데 저희가 지금 슈터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게 다리를 당기는 것까지는 되는데, 근데 이거를 당긴 다리를 어디에 고정을 시키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거를 지면에 어떤 말뚝 같은 걸로 박는다는 안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이 파빌리온 밑에 어떤 4.5, 4.5의 저희 대상지 사이즈에 맞는 그런 사각형의 판을 하나 덧대서 그 위에다가 얹어서 고정을 시킨다는 안이 두 개가 있는데, 근데 조금 고민되는 거는 그 두 번째 안으로 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개념인 이 대지에서 잡아서 당겨서 만들어졌다는 개념이 조금 약해질까 봐 아직 여기 발표 자료에는 넣지 못했는데 조금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 일단은 뭐 구조는 아직은 만드는 디테일까지는 아직 디테일한 상황까지는 아직은 고려가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서 그럼 네, 그거는 일단은 놔두고 이거를 안에 이렇게 접는 식의 과정을 쭉 보여주셨는데 그 네. 접는 과정이 예로 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얘가 이렇게 특히 두 번, 뭐 세 번 이렇게 접어졌다. 얘가 갖는 의미가 그러니까 뭐 공간을 얻기 위한 건지 구조를 얻기 위한 건지 그 목적이 저는 약간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음, 보통 폴딩을 하면은 구조적인 힘을 받기도 하는데 지금 접는 방식은 어떤 형태적으로 약간 이런 뭐 이런 특이한 어떤 형태를 얻기 위함은 되지만 별로 구조적인 힘하고는 연관성은 뭐 사실 없어 보여요. 근데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그 안에 내부의 공간을 어떻게인가 얻기가 그러니까 내부 공간이 뭔가 특별한 공간, 뭔가 프로그램에 적절한 어떤 공간이 나오는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측면에서도 약간 저는 잘 이해는 잘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어떤 내부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얻어야 되는데 그 얻는 게 무엇일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개념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다이어그램에서 나왔듯이
새집, 뭐 계집 같은 것들을 보면 인간들이 사용하는 그런 건축 요소가 많이 적용된 걸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박공 지붕이라든지 뭐 창문을 달아주고 뭐 벽을 달아주고 뭐 이런 새집이나 계집 같은 거를 볼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거기서 착안을 했던 거는 그 동물들에게 인간의 건축 요소를 쓰는 게 맞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하고자 했던 거는 이런 기둥이나 벽, 뭐 박공지붕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어떤 그냥 서울숲이라는 이 대지를 잘라서 이용해서 연재로서만 그냥 이들에게 위화감을 덜 주는 이런 이들에게 맞춰진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했던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에는 저도 네,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리고 네, 여기 조금 더 넘겨 보시겠어요? 어, 잠깐만. 여기까지는 되게 공감을 해요. 근데 어, 여기서 그 다음 단계의 폴딩으로 넘어가는 거는 저는 이거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그 다이아그램에서 이 접기 방식은 접기 방식대로 재밌어요. 저는 접기 방식대로 이 호기심 저도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해보면은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에는 공감하는데 아까 그 취지와 그 지면에서 올라오는 물론 여기서도 지면에서 올라가는데 근데 이 얘가 올라오고 뭐 올라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엮이는 거가 꼭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적절한 걸까는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하는 방식은 뭐 우리가 지면에서 뭐네 포인트에서 아이고 잠깐만요. 네 포인트에서 뭐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포인트에서 뭔가 올라와서 공간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얘가 뭐 서로 오히려 어떤 애는 돌아가지고 얘는 우리가 뭐 일종의 바람개비 같은 것도 4개 포인트에서 얘가 모여가지고 공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듯이 얘가 뭐 어떤 애는 천장과 밑으로 바닥이 되면서 하나의 어떤 포켓 공간 스페이스를 만들어 주면서 뭔가 그런 그 자연스러운 어떤 얘네들이 지면에서 와서 전체를 엮어지는 특히 이제 그 어떤 얘가 자연과 인간들이 뭐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여러 스케일이 나오는 공간을 만들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요걸로 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은 이게 별로 그 공간이 어떤 매력적인 공간이 그거에 대해서는 잘 의문은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를 만드는 거는 좋은데 그 형태가 뭘 가져올 수 있는지도 되게 실익을 되게 그냥 어떤 상징물이 아니라 걔가 어떻게 쓰일 수 있겠다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거든요. 막 어떤 형태든 뭐 요즘에는 뭐든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구현할 수도 있고요. 아까 뭐 구조 보강하면 얼마든지 이거 만들 수 있는데 얘가 지금 보면은 이런 텐트 같은 요런 공간 이쪽에서 보면 또 하나 요런 게 있겠죠. 근데 그거 외에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로 뭐 뻥 어디는 뚫어져 있는 어떤 관통하는 공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쪽에는 뭐 작은 스케일로 동물이 들어가고 여기는 뭐 큰 스케일에는 사람이 들어가고 뭐 어디는 이렇게 뭐 조그마한 어린이들이나 강아지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든지 그런 어떤 예를 함으로써 저는 요 형태가 좋으냐 나쁘냐보다 우리가 이해를 함으로써 뭘 얻을 수 있는지가 그게 나와야 되고 그게 표현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디자인 뭐 접구한 그 프로세스도 좋지만 그거는 앞단에 짧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 거고요. 우리는 그 결과물, 그게 갖는 효과, 그게 더 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효과가 나오는 형태구나. 그랬을 때 그 형태가 되게 와 멋있다가 되는 거지 그냥 막 특이한 형태네 그거 가지고 멋있다고 하기에는
그거 가지고 디자인 프로세스가 기발하다 하기에는 되게 좀 약한 거죠. 그러니까는 조금 더 궁극적으로 뭔가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형태로 했으면 그 형태의 결과물이 이건 랜드마크 뭐냐 그런 랜드마크 만드는 프로젝트는 아니니까 그죠? 어떤 형태가 네모가 나오든 육각형이 나오든 저도 얘가 지그재그 뭐가 나오든 저는 그건 상관없다고 봐요. 단지 그게 갖는 효과가 뭐냐, 그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아직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거에서 보면 예. 네. 그러니까 재료 같은 것도 요거 하나로만 하려고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어떤 우리가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자연적인 재료라고 해서 잔디만 있는 건 아니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다른 질문자분들. 네, 광운대학교부터 뭐 할 말 없으신가요? 네, 네, 질문 그러면 하나 있습니다. 네, 예. 네, 저희가 앞서 그 튜터분께서 강연하시는 걸 네네네. 들었는데 그, 아, 그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들었던 게 종이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어떤 철망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만들어주셨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 같은 스터디 방식으로 저희도 했던 것 같아서 근데 좋아요. 그거는. 네. 그러면은 그게 이 구조가 성립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혹시? 근데 네, 거기서 하나만 보완 추가 설명 하나만 드리면 이제 네, 종이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종이의 성격과 스틸 판재의 성격은 굉장히 똑같기는 해요. 근데 왜냐하면 찢을 수 있고 접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단 한 가지 유의해야 되는 문제는 이제 스케일의 스케일. 지금 보시는 요 스케일은 요런 스케일을 만들려면 우리가 스틸 파는 판재로는 이제 물론 그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리처드 세라나 이런 큰 철판 갖고 휘어놓고 한 아티스트들 있죠.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 건축에서는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스케일이란 이퀄은 스케일 이퀄 다 경제 문제와 비용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에서 모든 부재는 스케일의 이슈, 스케일이란 말은 가공할 수 있는 스케일, 그러니까 제작할 수 있는 스케일, 운반할 수 있는 스케일, 설치할 수 있는 스케일, 그 스케일의 이슈와 직결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러한 어떤 그거는 이제 종이로 한다면은 이거를 이제 하나의 롤로 그냥 다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건축적 스케일로 봐서는 얘가 900이나 1200 단위로 얘가 다 잘게 쪼개져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게 아마도 지금 이게 여기 보시면 얘가 실제 만든다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재들을 대놓겠죠. 각재가 이렇게 하지재들이 이렇게 갈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런 판재들이 가겠죠. 판재들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메쉬나 이런 거는 위에 이렇게 판재로 들어가겠죠. 그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가능은 해요. 근데 얘가 우리가 헐크도 아니고 얘를 그렇게 그렇게 자재가 나오지도 않고 운반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케일의 이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 얘기고 그쵸?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부분 그 자재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뭐 질문 있을까요? 네. 네, 그 이게 구조가 아니라 희망이 형성할 때 접는 방식으로 형성을 했는데 철망도 네. 같이 이렇게 접을 수가 있는 걸까요, 혹시? 다 돼요. 가능한가요? 스케일만 안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들어온다면은 좀 두께감이 있는 거라요. 네, 두께감이 있으면 아까도 그게 말 그대로 스케일 이슈랑 마찬가지예요. 두께가 있는, 특히 이게 하지, 아까 얘기한, 제가 여기다 그려드린 이런 하지 없이 얘 자체만으로 쓰려면 네, 이 철망판의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야 될 거고, 네, 이 무게를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흙도 어느 정도 있는 얘를 버티려면 네, 어마어마한 두께여야 되고, 네, 그런 애들은 접을 수 있을지, 뭐 아주 큰 공장에서는 접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비용이 한 10배는 비싸질 거예요. 리처드 세라처럼 뭐 그런 그 아티스트가 하는 작업은 하나에 몇십억짜리 그런 철판 하나 만드는데 몇십억짜리가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해요. 근데 우리가 건축물에서는 어떤 건축물이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의 아트 작품이야. 이게 한 30억짜리 아트 작품이야. 그럼 이거 해요. 근데 이거 우리 건축가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이거 만드는데 30억 든다면은 누가 하겠어요? 안 해요. 이게 비용의 문제와 스케일, 두께, 사이즈 다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얇은 부재로 자동으로 절곡되고 하는 것들도 뭐 예를 들어서 1.5T에서 2T, 그러니까 뭐 2mm 이내에서 2mm 이내의 판재들을 가지고 접을 수 있는 걸로, 그럼 2mm 이내의 판재들을 힘을 받게 해주려면 그거를 좀 절곡을 해서 힘을 좀 더 받게 해주는데 거기다 이제 하지를 보통 하고 그렇게 하겠죠.